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미쳤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코스피는 2300선이 눈앞에 놓였고 코스닥은 이제 800선을 돌파해요. 85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월달인데 아니 저는 이틀밖에 매매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벌써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매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비이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크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2%대 큰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왜 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어서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세계 증시가 저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뉴스에 전 세계 증시가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유럽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라는 뉴스 덕분에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 메인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다리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감소됐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확진자가 폭증을 했다고 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거나 내린 적이 있었나요? 내린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반등이 나오니까 정말 지금 증시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금은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 증시가 조정을 주면서 약간 쉬어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도 세계 증시를 따라가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내일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매매법을 제가 개발을 했는데 그 매매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35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8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가 붙어서 0.43%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우뿐만이 아니라 어제 나스닥 역시 1.47%가 상승하면서 어제는 전 세계 지수가 모두 다 빨갛게 물이 들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미국의 코다리19 바이러스 환자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기사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미국의 코다리19 환자가 줄어들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최근에 미국의 확진자 수는 1일 7만 1075명이었는데 지금은 4만 7070명으로 3일 전보다 감소했다. 이런 뉴스에 지금 세계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3일날 나온 수치는 주말에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검진을 안 받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원래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00명, 500명이 나와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숫자가 하나 더 붙었죠. 4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감소 중이래요. 참 저런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또 나스닥은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47%나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특징주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틱톡을 인수한다. 하지만 럼프형이 반대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 럼프형의 책략 중 하나였습니다. 럼프형이 미국 재무부에다가 추가로 돈을 넣고
있고, 그리고 45일 내에 틱톡을 인수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서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던가 히토류 관련주를 베팅하신 분들 참 안타까웠죠. 이 뉴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협상이 잘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한 번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물론 상승을 했지만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4.32%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제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어제 제가 5,31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무려 2%나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수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왜 매도를 했다? 그 이유는 말이죠, 미국과 중화권이 계속 싸워야 되는데 우리 럼프 형이 관여를 하고 중간에 협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 소멸이다,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찜찜해서 나왔다 했는데, 시간에서 상승한 거 보고 다들 내일 더 갈 거야, 내일 더 갈 거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둘이 싸워야지 오르는 주식은 둘이 싸워야지 갑니다. 이렇게 화해를 해버리거나 중간에 타협을 하면은 안 가요. 그리고 어제는 유럽의 경제지표와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경제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다, 이런 뉴스에 오랜만에 유럽 증시도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어제는 중화권의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51.2보다 높은 52.8을 기록해서 예상치 상회 이 뉴스가 나오고,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는 1%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갑니다. 0.11%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이 세게 나오네요. 1.70%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93원, 어제랑 2원 정도 차이가 있고, 유가를 보시면은 40불대, 어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여러분 가격이 오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환율이 오르거나 혹은 엔화가 오르거나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요즘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값도 2,000달러를 돌파를 했고 비트코인마저 1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 역시 오늘 4.01%나 상승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기술 투자는 코스닥 종목이고 이게 2,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도 1%도 안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수급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왜? 얘네가 위로 안 사고 밑으로 사버리면은 주가는 안 올라가요. 위에다가는 본인 물량을 걸어놓고 밑에다가는 매집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사면은 얘네들이 나가는 거고, 밑에다 던지면 얘네들이 매집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는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1.29%나 상승하면서 코스피 2300에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0억 원을 매수하면서 이렇게 코스피가 2,300선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과 그리고 개인의 매수량을 보시면은 지금은 고점이라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매수량도 별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초가부터서 상승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 시작하자마자 2% 상승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을 별로 안 쓰고 갭을 먹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4%가 올라도 생각보다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다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시젠은 MSCI 지수 편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호재 뉴스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MSCI 지수 편입 확대 기대 때문에 아침에 좀 상승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침에 잠깐 상승을 하고 장 후반에는 다시 밀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모
공모주,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SK바이오팜 공모주 대박이다. 우리 사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주는 1년 뒤에 팔 수가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된다고요? 퇴사를 해도 한 달 뒤에 팔 수 있어요. 한 달 뒤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르자마자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퇴사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대박처럼 보였지만 점점점 다시 제자리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겠어요. 우리 사주를 사신 분들은 지금 10억 이상 수익이라고 하는데 투상 때 팔았으면은 32억 원 수익이었을 텐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10억 원대. 하지만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SK바이오팜은 적자 회사고 지금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발표해도 당연히 적자라던가 적자 지속 이 레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종목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미쳤습니다. 오늘 0.94% 상승이 나왔는데 개인의 주도 하에 또 상승이 나왔죠. 저도 오늘 코스닥 종목을 한 종목 공략을 했고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둘 중 매매를 하라고 하면 코스닥 쪽을 손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자, 어제와 달리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수는 올라도 항상 내리는 종목이 많았던 게 비일비재했는데 오늘만큼은 크게 상승하고 아침부터서 갭이 뜬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아침에 갭이 떠서 오늘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일양약품, 부강약품, 뭐 알서포트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침에 빵 뜨고 오후장에 다 빼버리던데 이런 날이 여러분 좀 무서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침에 샀으면 여기죠. 81,100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후장에 전부 조정이 왔고 하이닉스 오늘 여기 82,5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만 계속 사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번에 잠깐 사더니 다시 팔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은 이슈 없으면 못 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한항공 오늘 어때요? 1% 올랐죠? 그리고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도 오늘 3%. 그 다음에 진에어. 이런 애들은 거의 오른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아시아나 항공을 보세요. 아침에 무려 11.59%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3%밖에 안 되지만요. 자, 이렇게 오늘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라던가 혹은 아시아나 IDT 이런 애들은 갭이 엄청 뜨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시아나와 아시아나 IDT가 갭이 뜨고 상승한 이유 다들 아시죠? 어제 산은에서는 현대 HDC에 공청회를 열고 일침을 날렸죠. HDC에다가 아시아나 니네 왜 인수 안 하냐, 인수하기로 했는데 니네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예, 산은 관계자가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공청회를 하면 뭐합니까? 산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지금 코다리 식구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인수하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쌩까버리면 땡인데 이게 M&A라는 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산은에서 저렇게 니네 인수해라 뭐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날려도 CR리스처럼 CR도 안 먹힙니다.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걸 회사에 줘야 되는데 니네 인수 안 했으니까 니넨 지원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저게 강제성을 그렇게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 바이오로직스, 유 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종가가 얼마입니까? 예, 플러스 8.84% 요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VI를 안 찍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종가까지 고가로 마무리가 됐고 외국인 기관에 동반 매수가 들어왔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요즘 트렌드는 VI를 찍고 바로 빼버리거나 VI 근처 바로 호가에서 던져버리거나 이게 되게 유행하니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바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는 날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을 하여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돈으로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날이 바로 8월 4일입니다.
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이게 모나미의 어제 시간의 단일가의 모습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부터 신성통상과 모나미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 개장하자마자 모나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예, 마이너스 3%대 크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모나미와 신성통상은 저런 이벤트가 있는데도 왜 오늘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됐을까요? 진짜 지난주 일요일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모나미와 신성통상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면 물리고 정말 호되게 당할 수가 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이번 주에 들어가지 말라. 왜? 일본에서 보복을 해줘야지 이 종목은 상승하는데 보복을 안 하면 재료 소멸. 그리고 어제 악재 뉴스가 있었잖아요. WHO 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수출 규제하는 거는 정당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국은 일본이 또 저런 식으로 추가 보복을 해도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서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번에 추가 보복을 해도 한국은 할 말이 없어져요. 현재는 일본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느냐 마느냐 코다리 식구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됐죠. 신성통상은 그래도 상승했고 외국인 기관도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오늘 8%까지 상승했다가 위에서 떨어진 거라서 윗꼬리가 계속 길게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그냥 검은머리 외국인의 꼬시기 정도로 끝난 겁니다. 이런 종목은 오르려면은 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산 몰수를 하고 일본 쪽에서 바로 보복 조치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외를 보셔도 다 빠졌죠. 그래서 오늘 이거 상승한 거 안 팔고 그냥 장 마감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서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내일은 아마 또 우리 증시든 세계 증시든 조정이 좀 오겠죠. 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고 미국이 신고가, 한국이 신고가. 뭐 내일 잠깐 조정 준다고 해도 대세에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엔터주가 갑자기 강세를 보였어요. JYP하고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상승으로 끝났는데 왜 무슨 좋은 뉴스가 있나? 실적이 잘 나왔나? YG 엔터테인먼트는 52주 신고가를 갔어요. 자, 오늘 보시면은 뭐 웨이보라던가 혹은 뭐 물류센터 운영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뉴스가 나오면서 몇몇 주식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엔터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터주는 실적이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주식들을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52주 신고가에 물리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비중을 많이 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증권사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너무너무나 낮춰놔가지고 조금만 실적이 나오거나 적자인데 적자폭이 조금만 축소가 돼도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런 주식들이 실적 개판인데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래 라고 하면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야, 마이너스 60%를 예측했는데 마이너스 50%래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이런 주식을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해놓고 그냥 촥 빼버리면은 여러분은 이 코다리 식구 때문에 어려운 엔터주 수입도 안 나오죠. 당연히. 엔터주 고가에 물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윗꼬리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자, 예를 들면은 일양약품 18%까지 오르고 종가는 플러스 4%. 자, 부광약품도 상승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나오고 한미사이언스. 자, 한미사이언스 오늘 정말 핫했죠. 경영권 문제 때문에 오늘 19%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는데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하고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래 61,000원에서 VI가 걸려야 되는데 이거 보셨어요? 저 장중에 갑자기 VI가 걸리길래 깜짝 놀랐어. 자, 여기 보세요. 59,000원을 돌파할 때마다 갑자기 투매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 근데 투매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은 상승 VI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 VI. 아닙니다. 이거는
5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투매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방으로 VI가 걸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됐지만, 자, 2시 5분에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59,000원을 돌파를 하는데 갑자기 정적 VI가 걸립니다. 정적 VI. 정적 VI가 왜 걸리나 다음 잘 보세요. 59,000원 돌파하고 얘는 61,000원이 VI 걸리는 구간이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61,000원이 VI가 걸리는 구간인데 자, 이제 곧 등장합니다. 거대한 물량들. 자, 이거야. 폭탄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폭탄 매물을 팍 던지니까 순간적으로 VI가 걸렸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경영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밑으로 VI가 걸려도 안 빠지더군요. 이 순간에 제일약품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같이 VI가 걸렸거든요. 신풍제약처럼 위에서 갑자기 빵 하면서 VI가 위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언제? 한미사이언스 걸릴 때랑 똑같이 작업을 했어요. 중간에 한미사이언스 걸리는 시간이랑 얘랑 한 5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시간대 보세요. 촥 상한가 말아놓고 바로 이쪽에서 촥 던지는데 순간적으로 한미약품도 같이 투매가 나오면서 밑으로 VI가 걸렸지만 매수세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미사이언스는 결국 고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주식이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시간에서 상한가 같다?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 미국에서 기술 수출했다 뉴스 나오면서 아마 내일 또 점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점상으로 시작해요? 단기 과열이 걸렸거든요. 30분 단일가 매매.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위에서 시작을 하겠죠. 참 주식이 진짜 웃겨요 이게. 제일약품 같은 애들 보세요. 상한가까지 꼬셔놓고 지금 다 던져버리기. 여러분은 주가가 지금 너무 오른 종목들은 상한가 가면은 의심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몇 번 갔는데 자 지금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28,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7만원까지 올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평가고 말도 안 되는 뉴스다. 말도 안 되는 뉴스로 거품이 많이 꼈구나 생각해서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오르면은 그냥 막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강철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지만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법.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25%를 때려 맞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수익금이 벌써 이틀밖에 매매를 안 했는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찍었을 때는 아주 특별한 매매법을 썼습니다. 그 매매법의 이름은 바로 플라잉 매매법입니다. 플라잉 매매법의 원리는 바로 주식을 사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주식을 파는 매매법인데 지금은 아주 증시가 미쳤어요. 주식을 사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주식이 10% 20%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매매법이었습니다. 플라잉 매매법은 아니고 요즘 아주 핫한 매매법이죠.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자, 제가 임대차 3법을 이용해서 오늘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하는데 플라잉 매매법과 이론은 똑같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주식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집을 계약하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아주 특별한 매매법인데 오늘은 아주 성과가 좋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꼭 1,000만 원을 넘기려고 인위적으로 제가 이 가격대 이거를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는 2%, 2%, 2% 해서 5번 매매해서 10%를 찍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진짜 확실하다. 오늘 간다 생각을 하고 억 단위 베팅을 한 종목이 오늘 한 종목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맨날 매매한 종목만 매매하잖아요. 어제도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전에도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가끔 DPC 하는데 DPC는 지금 손 안 대고 계속 비슷한 종목을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엔 뭘 매매했을까요? 이번 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알서포트죠. 알서포트 오늘 윗꼬리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저 오늘 이 자식 무조건 신고가 돌파한다. 아침에 매수해놓고 그리고 부동산을 갔습니다. 이거 보면은 쫄려서 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알서포트는 정말 남자의 주식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침없이 올라갔지만 지난번에는 어때요?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그리고 종가는 내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사면은 3번 먹었을 텐데 아 괜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종가에 사면은 수익 볼 수 있겠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때리고 시가 붙어서 무려 2% 갭이 떴죠. 그리고 느껴지더군요. 오늘 무조건 10,000원은 터치하는 건 기정사실하고 왜 어제 10,000원 터치했으니까 지난 고점이 1,400원인데 1,400원 돌파할 경우에는 얘 최소 11,000원은 갈 것이다. 근데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제 시노펙스하고 여러 가지 몇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 보니까 요즘 트렌드를 알겠더군요. 자 어제 캠트로스하고 시노펙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은 오늘은 위에서 좀 빠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침없이 올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를 때 조정을 거의 안 주고 그냥 쫙 올라가서 그냥 시장가로 지르잖아요? 그럼 이쪽 붙어서 이쪽은 무조건 수익을 봤던 구간이에요. 물론 여기 약간의 눌림목이 있다고 해도 이게 뭐 2%도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때려버리면은 얼마를 먹은 줄 알아요? 8%를 먹었어, 8%. 하지만 여기서 잘못 때렸으면 이쪽에서 내려갔다가 또 시간에서 오르고 종가에 갑자기 빡 올라서 어제는 어떤 구간에서 샀어도 다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야성의 종목이더군요. 20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 시노펙스하고 캠트로스. 오늘은 물론 얘는 조정을 줬습니다. 20%까지 그냥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라가는데 아이고야 무섭더군요. 하지만 오늘은 윗꼬리가 쫙 나왔죠. 근데 이거 보고 알았어. 요즘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이 눌림목을 놓고 그러니까 3분봉으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막 눌림목 이렇게 있잖아요. 파랑색으로 좀 빠지면은 이 선에서 사고 이 선에서 팔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 왜? 중간에 들어올 틈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사서 이렇게 단타치고 막 빠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들어올 구멍이 없고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려서 툼에 나오면은 그거 꼭지에서 본인들이 다 물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들어가는 거. 자, 어제 얘 음봉 나왔을 때 예감을 했습니다. 얘는 음봉 때 베팅을 하면 아침에 이상하게 갭이 뜨더라고요. 어제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가 3% 갭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에 음봉이었잖아요. 알았어. 얘 음봉에 무조건 종가 베팅 때린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얘는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게 체결 광도가 100이 아니라 거의 200 가까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오늘은 100% 뚫겠구나. 호가창도 너무너무나 탄탄해요. 보통은 여기 막 10주, 2주 걸리고 호가가 빈 것도 많은데 오늘은 아주 빡빡하길래 빡빡이 아저씨처럼 뚫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뚫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어제 진짜 영혼을 담아서 종가 베팅을 했고 엑셀로 계산을 해보니까 11,000원에 제가 매도를 할 경우에는 수익금이 대략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제가 벌었던 돈이 24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를 780만 원만 맞추면은 대략 오늘 하루에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얘가 11,500원에 도달할 경우에는 1일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달성이 되는데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얘를 이 위에까지 버티면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익절하고 나가서 이틀치 수익금을 1,000만 원으로 맞출 것인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민을 하는 거는 이 종목이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 달 수익금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뭐 다 사야 되겠죠. 지금 컴퓨터 책상도 사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거기다 에어컨 사야 되고 냉장고 사야 되고 TV 사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은 부동산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쓰는 순간에 저게 설정하신 시세에 도달했다고 카톡과 문자 메시지가 오더군요. 알서포트가 이 정도에 온 거예요. 이 정도. 1,800원의 신호포착 MTS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거 체결되게 놔둘 것인가 호가를 수정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세 계약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삿짐 센터하고 전화하고 뭐하고 막 하다가 이거를 수정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수정을 못하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버리니까 와 이거 만약에
오늘 부동산 안 가고 저 이사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은 내가 이거 취소해서 여기서 팔았을 텐데 여기서 팔았으면 하루에 1,000만 원 번 건데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하면서 막 아 오늘 왜 내가 집 보러 오고 왜 오늘 내가 집을 계약을 했을까 하면서 막 자괴감이 들고 되게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이 장면이 바로 제 물량이 체결되는 장면이죠. 아 이거 진짜 아유 이거 조금만 더 내가 올려서 여기서 팔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종가를 보면은 그나마 이게 여기서 판 것도 어디예요. 이제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종가가 1150원이야. 이게 또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재공략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얘가 12,000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있었으면은 아마 이런 데서 막 재공략을 하고 다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얘는 쭉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손실로 마감이 돼서 오늘 여기서 벌었던 수익을 다 날리는 그런 불상사가 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아침에 잠깐 여기서 먹고 나온 게 더 좋지 않았나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더군요. 이게 만약에 12,000원을 돌파하고 13,000원에 갔다? 배알 꼴려가지고 오늘 잠을 못 자고 배가 아파서 소화제 가스활명수를 마셨겠죠. 가스활명수 하니까 오늘 부채표 동아약품도 오늘 8%나 올랐었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막판에 올려요. 막판에 쫙 종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제약바이오 끝은 여러분이 SK바이오팜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옛날에 2만원 가까이 갔던 영진약품 KTNG하고 합병 뉴스 갔다가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규모 합병이었어요. 근데 그 합병 끝나니까 다시 주가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다리 식구가 끝난 다음에 어디 뭐 백신을 만들든 뭘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백신이 안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 나왔다. 그러면 백신 관련주는 그냥 무조건 급락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먼저 만든다고 막 광고하고 다녔는데 외국에서 먼저 만들었어. 그럼 그거 맞지? 후발주자 걸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 관련주라든가 제약바이오는 거품이 너무 심해가지고 위에 잘못 물려가지고 존버 때린다? 그러면 아마 평생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신풍이나 신일은.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나리자라던가 이런 애들은 그냥 하루 시세 주고 끝났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잠깐 갭 띄우고 모나리자 이렇게 쫙 빠져버리죠. 종가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58%로 빠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손 소독제가 가니까 이제 다시 마스크가 가겠구나. 아, 그건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베노 마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주가 지금 가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제 잠깐 상승했는데 오늘 다시 다 빼버렸죠. 그리고 알서포트가 올라갈 때는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가고 얘가 1등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 솔루션 어제는 막 갭이 떴잖아요. 얘가 막 17.15까지 올라갔는데 알서포트는 한 4%인가 올랐거든요. 어제 보시면은 6%까지 올랐었구나. 6% 올랐다가 올랐던 거 거의 다 반납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은 알서포트 혼자 잘 나갔는데 제가 그냥 이 종목을 왜 11,000원 돌파할까라고 생각한 기준은 그겁니다. 일단은 보세요. 7월 13일 날 최고점을 찍었고 약 한 달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정이 있고 계속 10,000원만 넘으면은 던져버려요. 외국인 기관이.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00원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야 되겠다 하고 던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이 사람들 이제 질렸으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베팅을 했죠. 지난주에도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았잖아요. 그때는 뭐 금액도 그렇게 크게 안 실었고 오늘은 0원까지 다 베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10,000원에서 밀릴 거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10,000원 터치하러 가는 날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질리고 여기만 오면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000원만 돌파를 하고 1,400원을 돌파만 하면은 무조건 11,000원까지는 간다. 근데 11,000원에서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니까 시작하자마자 11,000원에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체결 순서가 최소 앞순위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후발 주자에다가 체결을 해놓게 걸어놓으면은 이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10,000원대는 보세요. 50,000주, 60,000주, 70,000주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터치를 하자마자 체결되게 하려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의 단일가 이전부터서 내가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11,000원이 터치만 하면은
내 거는 무조건 체결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뭐 매매를 했다기보다는 오늘 그냥 가만히 놔뒀죠. 가만히 놔뒀는데 와 부동산 계약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 지금 방 보러 오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방도 솔직히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빨리 계약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돌아다니기도 귀찮아서 계약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 남아있어서 시간에서 오르기보다는 기관이 주포였죠. 특히 우리 연기금. 우리 기금이 형이 오늘 막 던졌어. 연기금이 그동안 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올랐는데 이 검은머리 외국인은 그렇게 수급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팔고 튀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내일 아침에 지네들 탈출하려고 10,000원 막 1,400원 이 정도에서 막 쇼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연기금이 또 살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연기금 최근에 샀나요? 우리 한국의 코스피의 지수를 보시면은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오를 때마다 우리 연기금이 한 달 내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300을 못 찍은 거예요. 왜? 올라가려면 기관이 던지는데 아니 외국인도 던지잖아요. 아니야 외국인은 그냥 요즘에 환율 눈치 보면서 설렁설렁 이렇게 조금밖에 안 던져요. 던져도 소소하게 던지는데 기관은 그냥 아유 펀드 환매 물량도 있고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계속 파니까 여러분 지금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자 이 주식들은 바로 전날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모두 이슈가 소멸이 되었고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도 8월 4일날 이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재료가 소멸하면은 단기 횡보 내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눌림목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알서포트라던가 혹은 시노펙스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들어갈 틈을 안 줬습니다. 여러분이 차트 매매든 뭘 하면은 보통 이렇게 뭐 3분봉을 보든 5분봉을 보든 이렇게 눌림목이 있으면은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매도하고 그러는데 눌림목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 눌림목이 나오면 거기가 최고점이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어야지 밑에서 뭐 지지를 해주거나 중간에 반등이 나오지 그냥 위에까지 꼬셔놨다가 던지는 종목들은 잘못 들어가면 크게 물립니다. 조심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예,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